소심하지만 정의로운 순경 상아는 우연히 장풍을 맞아 의진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무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방 공기 되게 좋다. 나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뛰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음날 우연히 신고를 받고 깡패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아, 최 경자님, 이 깡패 새끼들이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빌빌거리십니까? 이 새끼야! 소심하지만 정의로운 상아는 깡패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서봅니다. 깡패 새끼들! 하나 이 새끼. 아니, 지금 멋들 하신... 새끼가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차가웠는데요. 꼬라봐. 계속 말. 무기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운 상황. 결국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공수련을 위해 의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 강해진 상아는 우연히 한 식당에서 예전 깡패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네가 째리면 어쩔 거야. 내가 잘못돼가지고 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냐? 사실 상한이 이 약 물고 수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깡패는 좁해야 제맛입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듯 깡패를 패는 경찰의 모습에서 진한 통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2의 빌런인 해치는 법의 심판이 아닌 사적 제재를 가해 정의를 실현하는 빌런인데요. 최근 본 영화 중 순전히 참교육하는 장면이 마음에 들어 순위에 넣었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임에도 정혜인님이 씩 웃을 때 나오는 묘한 섬뜩함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더 글로리의 전재주는 나쁜 놈이지만 추정으로 팰 때는 쾌감이 느껴진 것처럼 일진들을 참교육하는 정혜인의 섬뜩함에서 청량한 사이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커버는데 뭐. 다 죽이쁠 거다.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라온 성우는 청소년기부터 양아치로 살아왔는데요. 용백이, 네 얼굴 와. 아, 별거 아니다. 새벽에 부산 아들이. 새벽에 어디? 그날 밤 성우는 맞고 온 용백의 복수를 위해 찜질방으로 갑니다. 용백의 복수를 마치고 클럽에서 신나게 즐기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자애와 눈이 맞아 멀리 바다를 보러 갔고 하필 그때 시비가 붙었던 놈들이 다시 찾아와 용백과 혜영을 집단으로 폭행합니다. 결국 성운을 찾으러 가던 용백은 사망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노? 성운은 친구의 죽음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성운. 그런 성운을 반겨준 것은 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집에선 두 번째 계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었죠. 아 배고파라.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분노가 극에 달해 효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항상 삐뚤어진 아들을 바로잡는 아버지만 보다가 삐뚤어진 아버지를 착한 길로 인도하는 아들을 보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야 할 가족의 폭력은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석방 신청한 이유는 오로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사기 전과 시범의 두식은 시력을 잃은 동생을 핑계로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뭐하냐? 관심도 없던 동생이었지만 1년간 보호자의 자격으로 동거를 하며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식탁에서 방까지도 못 가는 새끼가 허세네. 처음엔 다퉜지만 점점 시각장애를 앓는 동생을 이해하게 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잘 먹는다 우리 동생. 그러던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 부딪힌 남자가 사과도 없이 가버리는데요. 저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요. 아니 장님은 지팡이라도 들고 다니던가. 아니, 몸깡으로 민폐를 끼쳐. 두식이 사과를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들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쇼핑을 하라고 이 양반아. 두식은 여기서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여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는데요. 아 그냥 이렇게 살짝 스쳤다니까 그러지. 아 그런데 정말 얘가 오버액션을 한 거라고요. 오버액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전 그냥 단지 세상의 편견을 한번 이겨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미안해. 두영 또한 두식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여 싸가지 없는 남자를 제대로 참교육시켜줍니다. 처음으로 둘이 친해지는 의미 있는 씬이라 사이다가 더 크게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저 오늘 이사 왔어요. 취업 준비생인 세진이 새로 이사온 옆집에는 양아치 깡패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만남은 늘 그렇듯 둘의 첫 만남은 별로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묘하게 끌리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이 세진이 알바 중인 편의점을 보며 담배를 뚫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아니, 담배 살려고 하는데 저 빨년이 민증 없다고 담배 안 팔잖아요. 싸가지 없는 학생들은 더 싸가지 없는 동철을 알아보지 못했고 근본이 없는 양아치 동철은 마치 들어줄 것처럼 굴다가 학생들을 참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레종 사다 달랬는데? 이게 뭐예요? 우유. 에? 우유랑 처먹어. 세진은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며 면접을 보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봐요? 가뜩이나 취직 안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어둠의 손길. 여기 들어가야만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시켜줄 테니 이를 빌미로 성접대를 강요받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철이 특유의 깡패 기질을 발휘하여 상대를 참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시죠? 누구야 이 세상 내가 걔 애이다 이 동철은 구질구질한 깡패였지만 선이라는 걸 잘 아는 좋은 깡패였습니다. 저래도 되나 싶은 노빠꾸인 동철을 보면서 영화 내내 사이다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얘기해봐. 뭔데 그래? 우리 이혼해.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 너무 FM이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 만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다 뜬금없는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심란한 마음을 달래며 회사에 출근한 만수. 천하의 박만수가 웬일이냐? 지각을 다 하고. 사실 그는 법은 모두 지켜야만 하고 지각도 거의 안 할 정도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만수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런 얘기 길게 해봤자 서로 얼굴만 붉히니까 그냥 쿨하게 끝내자고.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과장이 뇌물을 먹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부패한 이유였죠. 과장이 뇌물 잔뜩 받아먹고 약속한 거라고 임마. 대체 그의 인생은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회사원들은 만수가 해고를 당하던 말던 해고 기념 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만수는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뭐야? 나도 가려고. 진짜 소심하네 이게. 아유 그래 가라. 가는데 오늘 이거 네가 쏴. 퇴사를 하는데 팀원들이 마지막 기억이라도 좋게 가져가야 한다며 술값을 계산하라는 것인데요. 친구놈은 퇴직금이 나올 테니 한턱 쏘라는 망언도 내뱉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이발 것들 정말. 내가 잘린 게 그렇게들 즐겁냐? 아주 그냥 좋아 죽겠어? 만수는 그동안 억눌려온 세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완전히 삐뚤어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왜? 뭘 봐? 술 취한 놈 처음 봐? 왜? 무단횡단 처음 봐? 니들은 밥 먹듯이 하잖아. 밥상 엎을 때만큼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노래방까지 찾아가서 복수도 깔끔하게 해줍니다. 걸어서 저기 걸려있는 현정이 신발 가지고 오잖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동현, 그는 옥상에서 일진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밑에서 우연히 담배를 피고 있던 엘리트 조폭 장판수. 둘은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영혼이 바뀌어버리고 마는데요. 에이 굿빌들 조용히 좀 해라. 밥 좀 먹게. 무려 중구형이 고딩의 몸으로 들어갔으니 앞으로 일진들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좀 보자. 야 왔구나 우리 동현이. 내가 소위 셔틀 뭐 그런 거였니? 맞을래? 그럼 기억이 날까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가 맞은 사람의 따귀가 걱정될 정도인데요. 마동석처럼 찰진 따귀로 일진들을 참교육해갑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 돼지 새끼야. 알겠냐 이 병신아. 영화 초반부의 따귀씬이 아주 강한 사이다 영화였습니다. 당장 안 내려. 괜찮아? 괜찮아?
동혁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막 나가는 생 양아치였는데요. 그런 그는 어떤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 영문을 모른 채로 공부를 하라며 협박을 당합니다. 당연히 동혁은 싫어했지만 그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엄청난 교육들을 받게 하는데요.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물고문을 받을 때도 있고 기차역에 수갑으로 묶어둔 채로 수학 문제를 풀게도 합니다. 빨리요. 다행히 답을 맞추고 탈출에 성공하는 동혁. 당연히 동혁은 이런 미친 방식을 싫어했고 도망가려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마저도 샷건에 의해 저지를 당하며 탈출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뒤돌아 바지 올리세요. 땡땡이를 친 동혁은 벌을 받는데요. 눈 감으세요. 좀 아플 겁니다. 이 탈출 계획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게 된 동혁.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로 들어가 탈출하려 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한데요. 그러나 구치소에서도 동혁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율학습이다. 결국 반쯤 포기하게 된 동혁. 또한 자신의 동생마저 인질로 잡혀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험날이 되어 검정고시를 보는 동혁. 합격입니다. 평균 68점. 그는 간신히 합격 점수에 도달했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사실 동혁을 납치한 진짜 이유는 공부를 시켜 경찰의 언더커버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날 교육시킨 이유가 형사를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까? 골라리 마음에 듭니다. 사람 팰 수 있는 면허. 의외로 동혁은 경찰이 되면 사람을 합법적으로 팰 수 있다며 경찰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안 마셨대잖아. 너 청와대 전화해. 청와대. 피나는 노력 끝에 경찰이 된 동혁. 깡패 출신답게 동혁은 다른 경찰과는 다른 특별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불법자들을 처치해 나갑니다. 선생님. 이 시스템은 음주운전자에게 꼭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치 동생도 참교육을 시전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 이제 형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난 널 알아. 말로 해서 들을 놈이 아니라는 걸. 피 많이 봤다 아이가. 오마하자. 화해하려는 조직 사이에 위화감 없이 잠입하여 싸움을 발생시켜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기도 하는데요. 생양아치였던 김래원을 참교육함과 동시에 그런 김래원이 다른 놈들을 참교육하는 게 아주 볼만했던 사이다 영화였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길을 걷고 있는 수상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봉고차 하나가 이를 발견하고 그녀 옆에 멈춰섭니다. 상태가 왜 이래 이거? 야 뭐하냐? 일단 태워라 빨리. 이들은 착한 사람이라 태워주려는 것이 아닌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소녀를 태운 것인데요. 봉고차 안에는 이미 경이라는 여자가 납치되어 있었죠. 아무 상관없는 애잖아. 왜 데려가는 건데?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납치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진짜 뭐하는 기집애지 진짜? 나 뭐라고?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경이. 납치범들은 이미 말 그대로 방갈죽이 되어 있었죠. 아니야. 하지마. 경이는 소녀가 무서웠지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같이 가자. 나랑. 경이는 어느 외딴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경이가 납치되었던 건 농장 소유권을 끝까지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빨리 싹 다 밀어버려야 돼 여기. 이번에는 조직 두목인 용두가 직접 찾아와 농장 소유권을 달라며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경이는 샷건을 들고 저항해봤지만 마음 여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요. 점점 고구마를 먹어가던 그때 우리에게 사이다를 날려줄 소녀가 깃털처럼 가볍게 등장합니다. 뭐야? 순식간에 조직을 제압하며 멘탈까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가녀린 먼치킨 소녀에게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악인전은 보는 내내 고구마와 사이다를 왕복하는 액션 영화인데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잡는다는 영화 주제에 맞게 조폭 두목인 동수가 영화 내내 나쁜 놈들을 후려잡습니다.
첫 번째 참교육 대상자는 상대 조폭의 2인자였습니다. 일로와.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두목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혼내려 하자 건방지게 볼을 내미는데요.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그 건방진 놈에게 손으로 이빨을 뽑아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참교육 대상자는 투자자였는데요. 옆에서 자꾸 비아냥거리자 강력한 따기를 날려줍니다. 형님 이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자꾸 드시라고. 마지막 참교육 대상자는 영화의 메인 빌런인 연쇄살인마인데요. 노래방에 숨은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천천히 들어가는 마동석. 화장실 문을 두고 대치하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문짝 부수기 액션으로 빌런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놓은 연쇄살인마를 경찰에게 뺏기고 마는데요. 여기서 끝낸다면 마동석이 아니죠. 감옥에 간 연쇄살인마를 죽이기 위해 마동석이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보는 내내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사이다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